안녕하십니까, 쌀밥서주의 백미입니다. 오늘은 합화오행으로 바뀌는가, 합화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화오행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천간에서 일어나는 합화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화오행이란 무엇일까? 지금은 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합에서의 합화오행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합화오행은 천간합을 이루는 글자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오행입니다. 지지에서도 합화오행이 있지만 주로 천간합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셨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합화오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화오행은 이렇습니다. 천간합으로 갑기합이 이루어지면 화오행으로 토오행이 나오고요.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 이렇게 됩니다. 합화오행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궁금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원국과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국에 있는 합은 화오행으로 변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국의 합은 화오행과 관련한 체감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멈춤과 끌림의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년, 월이 합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년주에서 시작한 것이 월주를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멈춤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음양과 십신을 적용해서 봐야 하지만 흐름으로 본다면 나에게 오기 전에 멈춘다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일간과 월간이 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간이 월간에 끌려가게 됩니다. 월간이 일간의 정관이든 정제든 관계가 없습니다. 월간이 정관이라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고, 월간이 정제라면 내가 챙겨야 하는 존재들 때문에 내가 내 모습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끌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합화오행으로 일어나는 특성들은 체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국의 글자들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정임합 목이라고 한다면 정화와 임수가 목으로 바뀐다든지 또는 하나는 을목, 하나는 간목으로 바뀐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죠. 화오행이 아니라 원래 글자와 운에서 나타나는 글자 간의 관계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이죠. 궁합을 볼 때 합의 궁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합화오행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화인데 상대가 임수라거나 내가 간목이고 월간이 기토인데 기토일간을 만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합화오행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 자식이나 그 밖의 여러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합화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에서 내 원국을 합하면 다른 오행이 되는가 하는 궁금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질문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국의 글자가 바뀌냐, 운의 글자가 바뀌냐, 바뀌면 다른 운이 되는 것이냐 등등 좀 오해를 사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는 운과 원국을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선생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운은 운이고 원국은 원국이라는 점을 좀 구분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에서 오는 글자로 인해서 원국이 합의되면 다른 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화 오행을 해석할 때의 기준입니다. 원국에 존재하는 합과 운에서 원국에 작용하는 합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국에 존재하는 합은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운에서의 합을 이제 알아봐야 하겠죠. 내 원국의 어느 곳에서 합이 일어나는지 그 기둥을 알아야 하고 그 기둥의 의미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합이 어느 운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면 됩니다. 대운에서 일어나는 합이냐, 세운에서 일어나는 합이냐, 월운에서 일어나는 합이냐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운에서 일어나는 합, 화오행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대운에서 일어난 합, 세운에서 일어난 합, 월운에서 일어난 합들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합화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원국에 있는 합의 예를 먼저 보면 일간 정화와 시간 임수가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일어난 일들의 흐름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낼 때 정관의 완벽한 통제를 받게 되고 임수 정관도 꼭 정제 정화를 챙기고 관리하게 됩니다. 정화일간이 실제 임수일간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합화오행인 목오행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정화에게는 그것이 인성이 됩니다. 앞에서 합화 오행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정사일주의 원국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원국에 합이 일어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세운을 가져다 놨습니다. 세운에서의 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운에서 원국에 합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을사년에 년주 경호, 월주 경진의 천간인 경금에 합이 일어납니다. 을목이 경금에 합을 하는 것이죠. 을경합은 금으로 화합니다. 을경합 금이죠. 화오행은 결과라고 했었습니다. 자, 을사년에 경금에게 일어난 합의 결과는 향후 돌아오는 금오행의 세운 경술년과 신해년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운에서 일어난 합은 세운에서 결과를 찾는 것이고요. 세운에서 일어난 합은 세운에서 결과를 찾는 것이고, 대운에서 일어난 합은 대운에서 결과를 찾고, 월운에서 일어난 일은 월운에서 결과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민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년에 정사일주의 일간 정화와 합을 하네요. 정임합은 목오행으로 화를 하죠. 그러므로 정임합의 결과는 합 이후에 나타나는 목오행의 세운인 갑진년과 을사년에 나타납니다. 쉽죠? 자, 이제 해석에 조금 더 디테일을 가미해 보겠습니다. 자, 이민년의 정화는 정관으로부터 합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었겠죠. 어떤 큰 도전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과 관련된 결과는 목오행으로 나오니 갑진년과 을사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목오행은 정화에게 인성이죠. 자신의 진로, 배움, 자격 등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민년에 있었던 강제적인 신분 변화와 명령들은 갑진년과 을사년의 진로로서 결과를 내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더 자세히 보는 법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합화 오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